자, 이번에는 3위와 4위 소식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딱 걸린 삼성동 자택의 보안 손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간 상황에서도 보안 손님이 계속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로 알려져 있죠. 정성주 씨, 이 사흘 연속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는 모습이 저희 채널A 취재팀의 단독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정성주 원장님 왜 경호 차량 타고 나오신 거예요? 저 혹시 맨날 오시는 건가요? 올림머리 하시러? 맨날 7시 반에 출근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삼성동 자택. 자, 최근에요. 첫날, 둘째 날까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제부턴가 사람들이 직접 드나드는 모습은 숫자가 줄고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분주히 밖을 드나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 이 까만색 카니발 차량을 통해서 자택을 드나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A 카메라에 이 정성주 원장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외출을 하지 않아도 머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손님의 방문이 잦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해도 될까요? 네, 뭐 사실 지금 3일째 계속 연속해서 그 미용사와 그 화장을 담당하는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자매분이죠. 네. 두 분이 계속 사저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사저 안으로 들어간 분이 없었습니다. 네. 경호 인력 외에는 통상적으로 매일 오셨던 저 미용사분들 그분들밖에 없어서 네. 오늘은 사실 뭐 그냥 일상적인 정도 아니었을까 뭐 네. 이런 정도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매일 하는 거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손님 맞이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삼성동 사저를 찾지 않았습니까? 자택을 찾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손님 맞이용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아마 오늘도 저녁에 변호인단이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 정성주 원장이 삼성동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의 머리를 해주는 건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뭐 미용업 그리고 또 이제 그 얼굴에 화장하는 게 도대체 무슨 법에 걸리느냐 네. 생각하시기 쉽겠습니다만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중위생업이 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등인데요. 네. 이제 8조 2항인데요. 이용과 미용의 업무는 신고한 영업소 외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즉 질병 때문에 외출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식, 뭐 홀례, 의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 불러서 하는 경우, 아니면 방송 촬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러서 먼저 이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들어가서 사실 뭐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발뺌을 했을 경우에 증거가 좀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료 봉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그런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주 원장이 난 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한 게 아니라 이야기만 나누고 왔다.
라고 해도 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떤 매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당국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그 당국에서도 이건 사실 현재 고발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취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자택으로 돌아갔던 첫날,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간 첫날은 새벽 1시에 밤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정을 보면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심 차장. 네. 이 자택으로, 삼성동 자택으로 안봉근 전 비서관의 통신요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 안봉근 전 비서관의 통신비 통지서가 왜 삼성동 사저로 날아오는 겁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기자들이 그 관찰한 바에 따르면 네. 박 대통령 어젯밤에 10시 반에 잠이 들었고 오늘 새벽 5시 반에 깼죠. 첫날은 새벽 1시에 불이 꺼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제는 뭐랄까요, 일정한 패턴을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오전 9시 반에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체국 기사가 택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 이름에 안봉근이라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어서 네. 도대체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특검 수사 이후로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어떻게 이 고지서가 그리고 여기 살지도 않는데 왜 왔을까? 지금은 이제 경호원이 저렇게 대신 받아서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당연히 저기에 살지 않죠. 지금 자택에 돌아간 다음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네. 과거에 안봉근 전 비서관의 근무지가 바로 저 삼성동 자택이었습니다. 아하. 우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로 이렇게 통신비 연구서 그 통지서를 후불제로 받는 것처럼 이게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 박 대통령 그 사저를 기자들이 가면 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모든 아하. 상황을 통제한다든지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재임 전에 그 뭐랄까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이 뭐 청와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차명폰을 썼다고 하는데 네. 그 주소지 중에 하나를 그리고 차명폰의 이름을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소지를 무식 중에 삼성동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성동 경호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행정관. 이 어제 오후에도 이곳을 방문했고요. 자, 어제 저녁에 이 검은색 카니발에 누군가를 태워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를 태워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착이 어제 됐죠? 저희 채널A 기자들이 단독으로 포착을 한 장면인데요. 네.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자, 지나갔는데요. 네, 지나가고 이용선 전 행정관이 야구 모자를 쓰고 차량에서 내렸고요. 네. 그 차량 안에 그 뒷좌석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신문으로 가려놓긴 했지만 2명이 있는 걸 저희 기자가 확인을 했는데 손만 보였어요. 손만. 네, 근데 여성 하나, 남성 하나, 30대 여성 또는 40대 남성, 뭐 이 정도 나이가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저 차량에 타고 이영선 전 행정관이 태운 차량을 타고 그 자택을, 삼성도 자택을 드나드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네. 이 저녁 시간에 저렇게 누군지 철저하게 가린 상태에서 자택 안으로 이영선 전 행정관이 데리고 들어갈 사람, 추측 가능한 사람이 어떤 대상들이 추측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뭐 추측하기로는 청와대 행정관이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사적으로 만남을 만났던 그런 분들이 추측이 되는데 사실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채널A와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금 현재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 행정관이 드러나게 된 게 본인이 쓰고 있던 안경 때문이었는데 아하. 안경을 좀 특이한 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그 장면에서 썼던 안경과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 남성이 저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30대 여성이라고 추정을 했던 근거는 손만 찍힌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판단이 가능했습니까? 어쨌든 뭐 일단 추정이고요. 예. 나이를 정확하게 이제 물어봤어야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꾸 드나드는 것이냐. 네. 그것도 신분까지 가리면서 수상쩍어 보이게 그랬더니 오히려 뭐 별거 아닌 듯하게 아하. 얘기했습니다. 집기를 다 치운 상태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거실에서 신을 슬리퍼 같은 것도 없고 식기 같은 것도 다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지지자가 찾아와서 이 대문 앞에서 절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통에서 제가 3일로 굶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굶었습니다, 제가. 너무하십니다, 너무해요. 세상이 심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지지자들이 집 주변에 여전히 많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담벼락이 장미로 덮였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저기 벽에 이 하얀색 벽보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원래 저기가 월요일만 해도 굉장히 하얀 벽지만 붙어 있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지지자들이 포스트잇에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글을 적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하나하나 적어서 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말고도 또 장미꽃 아닙니까? 지금 네, 붙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초반에만 해도 장미꽃 한두 송이 이렇게 붙기 시작한 게 지금 꽤 많은 장미들이 저렇게 붙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태극기도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밤도 새고 여전히 노숙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바로 앞은 삼릉초등학교라고 학교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주민들의 민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복잡거리고 또 구호도 외쳐대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에 집회 금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결국 경찰이 금지하라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지금 정확히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에 바로 금지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라는 단체가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 30m 거리에서 아하. 4월 10일까지 계속적으로 5개 집회를 하겠다라고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유통일 유권자 본부가 같은 장소에서 4월 13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후속 신고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그 해결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냐면 먼저 이제 그 신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신고가 있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장소를 이제 나눠서 쓰거나 이제 네. 평화롭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후속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그런 두 단체 사이에서는 먼저 신고한 집회를 허용한 것이고 먼저 신청한 집회가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후속 신고는 이제 그 금지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먼저 신고한 그 집회의 경우에도 좀 제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있고요. 이 초등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초등학교의 주변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네. 지역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금지 또는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일단 그 정식 이런 요청은 아니었습니다만 탄원서를 냈거든요. 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시위의 뭐 장소라든지 시간 등등을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한 통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소영 기자. 그런데 지금 신현희 강남구청장과 또 이 삼성동 주민들과 뭐 좀 안 좋다면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현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박 전 대통령이 이 자택으로 복귀를 할 때 네. 친박단체 지지자들과 함께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사환을 보낸 게요? 네, 아니요. 그때 섞여 있었고요. 그때 이틀 현장에 뒤에 맞이할 때? 네. 그리고 이틀 뒤에 화환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네. 이걸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 저렇게 시위가 있다 보니까 집회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네. 학부모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녹색 어머니회에서 인근 초등학교의 녹색 어머니회에서 강남구청에다가 이걸 좀 집회하는 거 좀 막아달라라고 공문까지 지금 보낸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신현희 구청장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뒷전이라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보다는 화환을 보낸 거죠. 네. 이런 행동이 오히려 어머니회의 이런 민원이나 요청을 약간 뒷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을 낳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은 어쨌든 이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주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네. 그런데 뭔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거 아니냐, 이건 네.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선관위에서 이 신구청장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있어서 조사에 나선 겁니까? 네, 바로 화환을 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신현희 구청장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네. 단체장.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13조 회의에서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기부를 할 수 없는데요. 이 화환을 그 지역 내에 선거구 내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었다. 이게 바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고요. 이러자 이제 그 구청장, 신현희 구청장이 사실 선물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꾸었는데요. 네. 만약 그렇게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때 청와대에서 키우던 진돗개 9마리를 같이 데려가지 않아서 또 여기저기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탑10의 마스코트 정일랑 씨가 이 진돗개의 심정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The one with the waggly tail. 제 이름은 세로미입니다. 품종은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이고요. 나이는 4살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올 때 여기로 같이 와서 지금까지 쭉 청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희망이까지 저희 가족은 모두 9마리인데요. 새끼까지 7마리는 지난 1월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일 때 태어나서 아직 출생신고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때 청와대 실세, 퍼스트 독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까지 될 뻔했으니까요. 근데 저희 주인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그냥 우리를 여기 두고 가셨어요. 이런 걸 바로 견생무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청와대에는 곧 새 주인이 올 거고요. 동물단체에서 저희 가족이 걱정됐는지 저희에게 새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했대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고요? 공고를 내서 분양 신청 받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주인에게는 못 들어갈 것 같죠. 주인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Hope that doggy's for sale. 네. 개의 심정을 알 수가 없겠지만 한번 의인화시켜서 꾸며봤습니다. 박소영 기자, 그런데 한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 이건 또 뭐 어떤 이유로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키우던 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네. 개들을 지금 놓고 간 상황입니다. 자, 네. 이걸 두고 버리고 갔냐, 이런 아하. 부분이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데요. 한 동물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동물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유기견을 그러니까 동물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버리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버렸다라고 지금 고발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청와대 측에서는 아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기 전에 얘들이 혈통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곳으로 분양을 해달라라고 네. 부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통보를 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그 대검 중수부가 없기 때문에 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영상 녹화실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지검 청사에 있는 영상 녹화실이 약 4평 정도의 넓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조사실 밖에서는 이제 그 안을 바라보는 그런 그 장면이 있겠고요. 여기에 그 본부장 등등이 이영렬 지검장 등등이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안에는 이제 그 한웅재 이원석 부장이 직접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문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조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조사하는지가 궁금하죠. 자,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의 혐의가 있는지 먼저 검찰에서 직권남용 강요 관련해서 6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대기업을 향해서 이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강제 모금을 했던 내용,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강요 미수,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는 자 여부, 여기가 또 한 가지 혐의. 또 공무상의 비밀 누설 혐의,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특검에서 밝힌 혐의들이죠. 직권 남용 강요가 3가지가 더 있고요. 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1가지. 그리고 의료법 위반, 여기는 불법 의료 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3가지의 혐의를 21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의 조사와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면목 없는 일이지. 다음에 하시오. 네, 최선을 다했을 거다. 자,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조사가 어땠는지를 비교하면 조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심 차장, 네. 설명을 해주시죠. 전직 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얼마나 걸렸죠, 지금? 자, 이제 두 전직 대통령 당시 조사받을 때는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대검 중수부에서 받았습니다. 네. 대검 중수부에 뭐 VIP 조사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1층에 있는데요. 조금 네. 공간이 넓고 뭐 화장실과 간이 침대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뭐 VIP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조사를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더 공간, 박 전 대통령보다는 사정이 나은 데서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네. 점심 식사로는 당시 검찰 측에서 서초동에서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서 특곰탕을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하고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17시간 동안 당시 그 비자금 액수도 몇 천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서 준비를 했던 도시락으로 해결을 했다.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 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혐의가 한 가지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한 가지였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13시간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 검찰 측이 질문을 300개를 준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 조사해야 되는 그런 그 혐의 사실이 훨씬 더 다양하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절차에 직접 참여도 해보았고요. 변호사로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처음 받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이제 그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소 성격이 또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본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왔을 경우에는 생각을 할 시간을 또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이번에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검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를 무조건 하루에 끝낸다기보다는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잘 할애하고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식사를 특곰탕을 먹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도시락을 먹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식사하는 메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똑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 생각입니다만 네. 아마 도시락을 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싸간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맛을 잘 아는 네. 70대 요리 대가, 한식 요리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택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락을 싸줄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아시는 것처럼 지방 행사가 있어서 지방을 가면요. 거기 현지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것보다는 차 안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들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리 걸 싸간 보면-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음식점에서 사 먹는 걸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시락을 싸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박 전 대통령을 보필하고 음식을 챙겨줬던 그분이 싸준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범규 변호사가 지금 네. 변호인단의 대변인격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 있는 변호사들이 이미 대부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기업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두 개를 맡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변호사들이 대기업 변호를 맡고 있는데 다 미르재단 관련이다 보니까 네. 이거 대통령이 강요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냈어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 측이 우리는 강요한 적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두 개가 서로 배치가 되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대기업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유능하다고 알려진 대형 로펌들의 변호사들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모두 대기업의 변론을 맡고 있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을 여유가 없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또 밝혔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